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밝았는데요. 좋은 하루 또 보내야 되겠죠. 요즘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특히나 또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주변에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목감기라든지 몸살, 또 장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좀 나가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외출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저도 지금 기침병이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좀 편집해가지고 깔끔한 그 목소리가 나갈 수 있게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폭염도 어느 정도 물러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변동성 높았던 8월이 마무리가 되면서 여름이 마무리가 됐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제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첫 번째로 시작되는 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50bp보다는 25bp 정도 내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달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뭐 아직까지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8월도 재미없고 뭐 7월도 재미없고 너무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투심이 조금 꺾이는 모습이 여러모로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 또한 9월 전망 지금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반감기 패턴이 오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이 올 것이다. 아니다. 역사적으로 9월 달은 항상 저조했기 때문에 여전히 9월 또한 하락장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대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후자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패턴을 볼 필요가 있겠죠. 9월 달을 좀 면밀히 봤을 때 상승, 이 초록색보다는 빨간색의 포션이 좀 많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9월 달은 조금 안 좋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그 다음 달이었던 10월 달은 업토버로 불릴 만큼 굉장히 초록색이 많이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9월보다는 10월 달을 좀 더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역사적인 기록은 조금 저조했던 9월 달이 있었고 반감기 패턴의 이 상승을 미루어 본다 했을 때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대선과 맞물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초에 11월 5일 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반감기 약 6에서 8개월 정도 있다가 이런 사이클이 온다는 걸 미루어 보았을 때 저 또한 9월보다는 우리가 10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대선 이후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우리가 분할 매도를 천천히 들어가야 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8월 초에 한번 블랙 먼데이 있었잖아요. 엔켈 트레이드 청산 크게 있었고 지지부진합니다. 어쩌면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 여유 있는 마인드로 꾸준하게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리플을 투자할 때 XRP를 길게 가져감에 있어서 나는 리플만 투자하고 있어. 리플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렇게 리플 하나만 믿기보다는 리플 뭐 그거 나 사이드로 가져가고 있지. 잘 되면 좋은 거지. 올해가 아니라 난 내년 2030년까지 바라보는 코인이지. 이런 좀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가치 투자를 또한 XRP로 성공 투자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드려 봅니다. 저 또한 리플이 가장 많아요. 포트폴리오 중에 리플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약 15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매일매일 30XRP씩 주워가고 있어요. 근데 마인드셋 자체는 리플 뭐 시간 좀 드리는 거지. 왜냐 포트폴리오 분산을 좀 해놨기 때문에 솔라나 먼저 가면 좋지. 이더리움 이제 가겠지. 폴리곤도 사놨고 에이다 사놨고 폴카다 체인링크 사놨고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리플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이 마인드셋 자체를 리플은 그냥 하나의 그냥 사이드 체인으로 가져간다. 길게 가져간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인드셋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광산을 캐는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다이아몬드를 캐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백하기에는 너무 열심히 공부해오고 달려왔잖아요. 그쵸? 저도 리플이 하루빨리 올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어차피 이 친구는 갈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흔들리거나 힘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 마음가짐을 좀 전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 9월 전망이 상승이냐 뭐 하락이냐 뭐 금리 인하가 언제고 그 이후로 오를 거냐 뭐 이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줍줍 DCA 바이 더 딥을 시전하고 있다라는 이 액션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투자의 선택은 본인의 몫인 걸 알고 계시겠죠? 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 기관들이, 왜 그 기득권들이 지금 계속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를 줍줍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이번 사이클은 2016년도와 17년도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고 닮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엄청난 폭풍 상승이 나올 것이다. 왜?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파이프라인, 그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연결망이 구축됐기 때문에 충분히 16년도와 17년도에 있었던 그 시가총액이 가벼웠을 때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그 붐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이 오고 재미가 없을지언정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가기 직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이 SEC에 1억 2,500만 달러 그 트레스 판사가 명령했던 벌금이죠. 이 벌금을 지불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뿌려지고 있는데 진짜 징해요. 그쵸? 너네 언제 끝낼 거야? 지금 토레스 판사가 벌금 내고 합의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리플사는 벌금을 안 내고 있고 너희들은 도대체 항소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10월 6일까지 항소하느냐 마느냐 결정해야 되는 가이드라인 타임라인이 있죠. 그때까지는 충분히 좀 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빌 모건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리플을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폭발하는 뭐 10월 달에 좀 유력해 보이는데 10월 달에 이더리움이 폭발하면서 리플 또한 반드시 순환매 사이클로서 가치 반영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죠. 정말 이 소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벌써 뭐 3년 반, 4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많이 끌어왔고 7년이 넘는 시간을 에너지 응축 기간을 가져왔는데 도대체 이놈의 리플은 언제 쏘는 거야, 그쵸? 우리가 뭐 정확히 이 시기를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조만간 또 그들이 개미 털기를 시전하면서 천천히 끌어올리는 시기, 그 폭발의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이죠. 이 10억 개의 토큰이 시장에 풀렸지만 리플의 가격에는 뭐 큰 변화가 없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잖아요. 그쵸? 이런 기사를 뿌려대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 뭐 힘들게 하고 그쵸? 오르는 건가 했는데 또 가만히 있고 그쵸? 또 내리는 건가 했는데 또 가만히 있고 정말 청개구리 같은 리플의 가격 흐름을 꾸준히 보면서 이제는 뭐 이런 기사 나와도 그렇게 크게 동요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들이 에스크로 물량을 만든 의도가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일지 그들끼리의 매집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리플이 차지하는 시장 파이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스위프트 망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처럼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뭐 항소할 수도 있다, 벌금을 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뿌려지면서 리플을 투자하는 분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게끔 또 상황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또한 매체를 활용한 개미 털기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개미 털기를 해왔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개미 털기야? 도대체 얘는 언제까지 개미 털기 하는 거야? 힘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당연히 투자함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 뭐 포트폴리오 분산화를 더욱더 하시거나 혹은 뭐 리플의 비중을 줄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꾸준히 모아갑니다. 이 친구에 대한 미래를 확실히 확신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투자 내공에 따라서 하지만 웬만하면 기관의 채택을 받은 시가총액 상단 코인들을 집중적으로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브릭스가 나오네요. 중국 위안화가 이제 유로화를 누르고 두 번째 달러 다음이겠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로 등극하고 있다. 이미 브릭스를 필두로 해서 그들끼리 무역의 결제망에서 달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루브라, 디지털 루피와 같은 자국 통화를 쓰고 있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인도도 나오네요. 이 무역에 이제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예정이다. 미국 달러 안 쓴다. 탈달러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정황들이 연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뿐만 아니라 브릭스의 대표 국가인 러시아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는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시키질 않나 한 번 더 나아가서 9월 달부터는 이제 디지털 자산, 국제 결제, 암호화폐 결제를 할 것이다. 파일럿 테스트 들어오면서 탈달러화 본격화를 시작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2개나 출범시키면서 이제 완전히 국가 단위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스탠스, 그들끼리의 무역 거래, 결제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탑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이 2만 개가 넘는 암호화폐 중 어떤 암호화폐를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인덱스로 활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또한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2만 개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20위권, 30위권, 웬만하면 높은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그 기관에 돈이 들어온 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저는 사실 브릭스 국가뿐만 아니라 지금 또 브릭스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잖아요. 미국과 같은 그런 5대 기축통화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모두 금융이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 CBDC의 시대에서 리플 XRP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 리플의 공식 다큐멘테이션 문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플닥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리플 결제, ODL 솔루션 나오고요. 커스터디 산업 나오고 있고요. 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또한 보이고 있죠.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섹터의 사업 영역을 펼쳐나가고 있고 어떤 회원사들과 함께 파일럿 테스트 그리고 확장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확신을 더욱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이 ODR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은행 아이디가 여러 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브릭스의 대표 주자인 중국이 나오고 있네요. 그 이외에도 홍콩이라든지 필리핀 제도가 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5대 국유은행 모두 다 들어있고요. 중국의 본사를 둔 글로벌 은행 또한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은행들도 보이죠? 리플사의 공식 다큐멘테이션을 보면서 충분히 리플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 그 공부를 통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크게 다시 한번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JP모건 체이스도 보이고 있고요. 시티은행 홍콩 지점이라든지 홍콩 상하이 뱅킹 콜포레이션이죠. 영국의 최대 금권 HSBC라든지 스탠다드 차타드 보이고 있죠. 싱가포르의 최대은행 DBS 역시 홍콩 지점 보이고 있네요. 모든 금융의 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국, 홍콩, 필리핀 제도에 대한 은행 아이디만 보더라도 어떤 결제 네트워크가 들어가고 유틸리티의 대장 코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과거부터 이 XRP는요. 11,000개 이상 그 스위프트망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과 함께 이미 베타 테스트는 끝났다라는 것을 이 사진과 함께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R3의 코다에서 결제 프로토콜로 XRP를 채택하고 있다. 암호화폐 최대 컨소시엄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XRP를 활용한 페이먼트, 세틀먼트, 즉 스위프트 2.0망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금융의 혁신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시간을 더욱더 들이면서 오히려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자. 이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에 들어온다면 SMB라고 하는 그 중소기업 은행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리플 페이먼트가 직접적으로 탑재되면서 더 빠른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죠? 리플 페이먼트는 소규모 은행까지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금이체 기업, 송금 회사까지 들어가면서 이 턴키 방식의 실시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리플 페이먼트는 이미 이 자금 세탁 방지법 AML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 CFT의 규정을 모두 다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 미래의 B2B 결제 시장 리플 네트워크가 모두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 파이프라인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175조 달러까지 달한다는 것, 경단위가 넘어가는 이 시장 파이를 리플이 담당하기에는 1000억 개 굉장히 부족한 수량이라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XRP가 되는 것에 비하면 장난감, 세 발의 피에 불구하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 가치의 척도, 가치 저장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경 간 결제를 아우르는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 척도와 가치 저장 기능은 되지만 지급 수단이라든지 교환, 익스체인지를 하기에는 현저히 큰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록 크기가 1MB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TPS, 초당 가능한 트랜잭션의 수가 7건밖에 안 된다라는 거. 리플 같은 경우는 1500에서 3400건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그 피어투피어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기에는 리플의 세 발의 피다. 정말로 왕관을 쓰는 코인은 XRP가 될 것이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XRP 스캔을 봤을 때 과거부터 머스크로 끌라는 이 지갑에서 1600만 개가 넘는 XRP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뭐 일론 머스크의 지갑인지 확실히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는 리플의 초기 창시자인 이 제드 맥켈럽이 베스트를 만들었고 그는 또한 비영리 재단인 스텔라 재단을 운영하는 것과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그 우주 산업의 대표주자죠. 스페이스 X가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미래 우주 산업까지 뻗칠 수 있는 하나의 결제 플랫폼은 그 트위터의 엑스페이먼트를 통해 리플과 스텔라 루멘과 연관성이 있을 거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 10월부터 로보택시가 출시되는 것과 이 피어투피어 결제 서비스가 출시되는 것 맞물릴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대표 커뮤니티 토큰은 도지 코인으로서 또 도지에 대한 엄청 큰 급부상이 있을 것이며 트위터의 엑스페이먼트 안의 생태계에는 XRP 레저의 망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호 운용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볼린저 밴드 역시 변동성이 낮게끔 형성되면서 폭발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이 여러모로 시사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만 좀 봐주시고요.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나는 리플 사이드로 가져가고 있어. 천천히 가도 돼. 어차피 난 오래 팔 생각이 없다라는 이 여유 있는 마음가짐 꼭 탑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에 있는 월드뱅크에서 리플 네트워크를 네이티브 디지털 커런시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지 이 리플을 리얼타임 그로스 셀먼트 국경 간 결제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 리플랩스를 미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결제 회사라고 인용하고 있고요. 이 리플 네트워크와 XRP를 활용한 온 디맨드 리퀴디티 ODL 솔루션을 통해서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큰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1,500개의 TPS를 자랑했지만 최근에 3,400개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트랜잭션이 있을 때마다 XRP 0.00001 XRP가 소각되면서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된다라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꾸준히 수량에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건강 항상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